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주 치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제 치주 치료를 했을 경우에 알아봐야 될 거는 3분의 1학당. 보통은 3분의 1학당으로 산정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강외과와 다르게 치주 치료 같은 경우는 실크가 인정이 되고 뻐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구강외과랑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치주 치료 같은 경우는 상위 진료를 하려면은 하위 진료를 먼저 해야 돼요. 전처치가 있어야 이제 상위 진료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상위 진료를 진행할 수 있게 해놨어요. 상위 진료를 먼저 할 경우에는 이제 삭감돼서 하위 진료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처치가 항상 동반되어야 되고 점차적으로 하위 진료부터 상위 진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그럼 이제 치면세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치면세마 역시 3분의 1학당으로 산정을 해요. 보통 이제 소아들의 이제 유치 있잖아요. 유치를 러버컵 등으로 해서 연마하는 이제 치면을 부드럽게 하는 술식을 말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치은염의 치료 목적으로 해서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고요. 연구치의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제 연구치랑 유치의 경우 이렇게 혼합 치을기일 경우에는 연구치가 많을 경우 이럴 경우 이제 스케일링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유치가 조금 더 많다 이럴 경우 치식 선택하고 치면세마로 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정말 스케일링이 필요해서 스케일링을 한 경우에는 스케일링으로 해서 부분 치석 제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단 연구치보단 유치에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치준항 측정 검사예요. 이 치준항 측정 검사는 이제 잇몸 상태의 건강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이 깊이가 골소실이 있어서 깊이가 깊게 들어가는가 아니면 이제 골소실이 없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이제 치준항 측정 검사 같은 경우는 최소 2면 이상 몇 미리 단위로 해서 기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치아가 있을 경우 메지알, 디스탈, 버칼, 링거를 구분 지었을 때 뭐 메지알이든 디스탈이든 이렇게 두 면씩 이제 밀리미터의 단위로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두 개의 치아, 우리가 3분의 1학당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3분의 1학당을 나누는 기준은 전치의 경우 3에서 3까지가 한 악이고요. 이제 4에서 7까지 이렇게 해서 총 6회로 해서 나눠요. 6회로 나눌 경우 얘는 한두 개에 하더라도 3분의 1학으로 인정이 되고 전학을 할 경우 최대 6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한두 개의 치아를 했을 때 0.5가 인정이 되는 술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치준항 측정 검사는 한두 개 치아에만 해도 3분의 1학당으로 해서 1회가 인정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 0.5가 인정된다는 건 스케일링이 있거든요. 요건 뒷장이 넘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치석 제거인데요. 치석 제거에는 가와 나가 존재합니다. 가의 경우는 3분의 1학당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치석 제거 혹은 이제 치주 수술 전 하는 전 스케일링, 치주 전 스케일링 요걸 뜻하는 건데 이 경우는 3분의 1학당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치주 치료하기 전에 스케일링 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경우에는 3분의 1학당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구치부에는 한두 개, 전치부에는 3개 정도까지 할 경우에 50%만 산정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조금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두 개에 했을 때 반만 했을 때 50%가 인정되는 거는 치주 스케일링 밖에 없어요. 요 스케일링 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동일 부위의 치석 제거, 교합 조정 요거 했을 때 100대 100 그리고 이제 산정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보통 요게 헷갈리게 해서 나오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초과를
6개월 이내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개월, 6개월 해서 외워주시면 되는데 3개월 이내에 한 거 같은 경우는 치주 처치로 해서 선정을 해요. 아, 니네 스케일링 했는데 3개월 되고 또 한다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초과를 할 경우에만 100% 인정이 가능하고요. 이 3개월부터 6개월 어정뛴 거는 50%. 그리고 3개월 이내 한 거는 이제 후처치로 해서 선정하고 있어요. 요거와 다른 건 이제 치주 처치다. 아니, 치석 제거다. 치석 제거 나의 경우는 전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벌써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일의 스케일링. 연일의 스케일링인데요. 연일의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전학을 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연일회가 주어져요.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만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이라는 요거 기준. 그래서 우리가 요양정보마당에 조회를 하죠. 잔여 횟수가 남았는지, 연일회가 가능한지.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고 나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것들과 다르게 또 하나의 스케일링이 있죠. 비급여 스케일링. 이 비급여 스케일링은 우리 미용 목적 플러스 비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 구취 제거 목적, 치아 착색 제거, 그 다음에 교정 또는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아니면 우리 증진 차원에서는 정기적 치석 제거. 요 네 가지는 비급여 스케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석 제거 가와 나, 비급여. 요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보통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비교표인데요. 이제 치석 제거 가의 경우는 3분의 1학당을 선정한다는 거, 치석 제거 나의 경우는 전학을 해서 연일에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거, 비급여 같은 경우는 아까 네 가지의 경우. 그리고 보통 치석 제거 가 같은 경우는 3분의 1학당을 선정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치주 치료가 꼭 필요해요. 다음 후속 치료로 치주 치료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치석 제거 나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상 이렇게 나이 제한이 있으며, 그리고 연일의 조회, 연일에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건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울 건 찍은 활택술인데 이것 또한 3분의 1학당으로 선정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RP를 뜻합니다. 이 RP의 경우는 조금 RP를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데요. RP 같은 경우에 보통 전처치, 우리 치주 치료 같은 경우 전처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전처치 없이도 가능. 그리고 전처치가 있어도 되고. 요거거든요. 그리고 시그널텍스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얘는 횟수 제한이 3회로 돼 있어요. 횟수 3회. 횟수 3회이고, 그 다음에 급성 상병 가능. 요거 위주로 해서 꼭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치석 전 전처치 없이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일률적인 경우 심사 조정이 될 수 있으니 치석 제거 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급성으로 갑자기 아파서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스케일링만으로 조금 안 돼가지고 찍은 할텍술로 해서 하는 걸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치 없어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 너네 다 이렇게 청구하면 우리 스케일링 안 하고 RP 하죠. 그러니까 1일 최대 1학 횟수 3. 우리 횟수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죠? 전치 3에서 3. 그죠? 요거 한 번 4에서 7. 두 번 4에서 7. 세 번 이거를 4번, 5번, 6번. 최대 6회로 나누잖아요. 그 중에 횟수 3. 이렇게
하나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헷갈리지 않게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취나 치주성 측정 등을 별도 산정 가능하고 마취는 실제 실시한 경우만 한다.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인정을 한다. 이런 것들 꼭 외워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산정 기준이거든요. 재산정 기준은 치료에서 되게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외워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 1개월에서 3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치석을 밑에 연하 치석을 제거하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이내일 경우는 50%, 3개월이 초과했을 경우는 100%를 다 산정할 수 있고요. 1개월 이내일 땐 우리가 그냥 치주 처치로 해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이 표끼리 해놔가지고 비교하는 거 있거든요. 그 장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넘어가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치주 소파술. 우리 치주 소파술 큐렛이라고 하죠. CU라고 하는데요. 얘도 또한 3분의 1학당으로 해서 산정할 수 있어요. 이제 치주 소파술에서 조금 더 하는 게, 치주 소파술의 경우는 반드시 마취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막 거기 육아 조직, 잇몸 막 잇몸도 막 걷어내고 막 하는데 이게 마취 없이 할 수 없죠.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꼭 마취가 동반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얘는 급성 상태에선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상병명 자체가 만성이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급성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급성, 니네 RP나 스케일링 당연히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스케일링, 전처치, 스케일링으로 조금 더 깨끗하게 한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RP라던가 큐렛을 해서 전처치를 하고 나서 시행하는 걸 당연시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잇몸 붓기라던가 이제 좀 나아질 수 있는데, 분명 이렇게 바로 큐렛을 한다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처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삭감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전처치가 있어야 되니까 급성 상태가 인정되지 않겠죠.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일 부위 치주 소파와 치근 할텍스를 하면 당이 상위 진료인 치주 소파만 인정이 되고 치근 할텍스를 인정이 안 돼요. 여기는 상위 진료를 하려면 하위를 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상위와 하위를 동시에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위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이면 재산정 기준이거든요. 여기도 재산정 기준이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1개월, 3개월 어디 보지 않았나요? 그죠? 치근 할텍술이랑 같이 배웠죠. RP.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긁어내는 건 50%. 1개월에서 3개월은 50%고 1개월 이내인 거는 치주처치, 그 다음에 3개월 초과할 경우만 100%를 산정한다. 왜냐하면 날짜가 자꾸 이제 큐렛이라던가 이런 날짜를 나오면서 몇 프로 산정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돼요. 다음은 치은 박리 소파술인데요. 이것 또한 3분의 1 악당으로 해서 산정해요. 우리 치은 박리 소파술 조금 생소하죠? 치은 박리 소파술이란 이렇게 잇몸 밑으로 된 치석이라던가 염증을 걷어내는 건데, 잇몸을 절개해서 열어서 플레보피라고 해요. 이 잇몸을 절개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염증이라던가 육아 조직, 치석제들을 다 제거를 해주죠. 여기까지 하면 간단. 근데 여기에서 이제 뼈가 녹고 막 울퉁불퉁하고 염증이 남아있고 막 그래요. 그럼 뼈도 이제 갈아내거든요. 이런 갈아내는 거 자체를 이제 복잡으로 해서 산정을 해요. 우리 근데 배웠던 거 치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뭐였죠? 실크 인정, 뻐 안 돼. 이거죠. 외과랑 다른 거. 요거였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뻐를 쓰더라도 뻐가 인정이 안 돼요. 대신 우리 플레보피 했으니까 잇몸 열었으니까 얘 힐링 잘 되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실크 쓰죠. 이 실크 인정.
실크는 인정이 되나 우리 뻔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꼭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간단과 복잡 어때요? 우리 금액 자체가 완전 차이가 많이 나죠. 치음 박리 소파술부터 우리 후처치가 달라져요. 우리 치주 후처치 가와 나가 있죠? 우리 수수루 처치는 어땠어요? 수수루 처치는 웬만한 건 다 가였어요. 그 중에서도 구강내 수염술 구강내 수염술 다 라만 빼고 다 가였죠. 근데 우리 지금 보면은 치주 같은 경우는 가는 스케일링, RP, 큐렛 요거만 다 가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요거만 가고 나머지는 다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치음 박리 소파술은 뭐다? 나다. 치주 처치 나. 치주 처치 나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치아만 해도 치음 박리 소파술이 인정된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고릅수 현상, 치조골 변형이 있어 수직성 고릅수가 확인된 경우 확인된 경우 치우술 복잡으로 인정된다. 이것도 한번 외워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골형 성술이나 골 삭제가 동반된 경우 그리고 치음 박리 소파술 같은 경우는 전처치가 항상 필요해요. 우리 스케일링보다 상위 진료 뭐였죠? RP보다 상위 진료 큐렛 여기서부터 상위 진료가 치음 박리 소파술인데 당연히 니네 이거 하려면 우리 지금 잇몸 열고 하는데 요런 것들을 해야지. 요런 것들 하고 오고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 치음 박리 소파술 해야지. 요거 먼저 왜 안 했어? 요거 먼저 왜 안 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치들이 없는 치음 박리 소파술은 바로 아래로 이렇게 삭감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전처치 없이 산정된 경우는 치주 소파술로 인정된다고 하죠. 우리 열심히 플레버피 했는데 전처치가 없었어. 그럼 우리 지금 54,000원, 86,000원 받을 수 있는 거? 18,000원? 우리 얼마였죠? 18,000원 받네. 18,000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꼭 순서적으로 치료들을 해야 요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위 진료부터 한 다음에 상위 진료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치음 박리 소파술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 촬영, 그 다음에 치주낭 측정 검사, 마취, 그 다음에 투약, 치주 처치 나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당연히 이렇게 아픈 거 하는데 마취 있어야겠죠. 마취하고 나서 약 처방 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후처치 있어야겠죠. 이렇게 잇몸 제끼고 나중에 더 염증 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처치 꼭 필요해요. 그리고 요거는 두 개랑 일맥상통한 건데요. 우리 치음 박리 소파술과 발치 동시에 시행할 경우 100대 50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플란트 제거술 우리 임플란트 3개월 지나면 치아로 산정한다고 했죠. 치아처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임플란트 제거술을 발치라고 생각하면은 100대 50이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 점막 같은 경우 이제 똑같이 임플란트를 봐서 얘도 이제 이렇게 할 경우 가로 산정하고 될 경우 나 또는 나로 산정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치음 박리 소파술이랑 이제 치조골 고리식을 할 경우 고리식 술만 산정 가능하다. 요것도 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뻔은 인정이 안 되는데 실크는 인정이 된다. 그 얘기이고요. 치주 처치다. 아까 뭐였죠? 스케일링, RP, CU 얘만 가다. 나머지는 나다. 꼭 외워주세요. 우리 아셨죠? 치주다. 다른 것들은 웬만한 건 나다. 그 다음에 얘는 특별하게 또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로 해가지고 50% 100%로 해서 산정하고 있거든요. 요 재산정 기준이 계속 나와요.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간단과 복잡으로 해서 나눴는데 이제 얘도 당연히 급성 상병 안 되겠죠? 만성
만성상병. 만성 단순 치주염 뭐예요? 우리 파노라마 찍었는데 잇몸 내려가는 게 그냥 수평적으로 내려가 있어. 우리 만성 복합 치주염 뭐예요? 파노라마 찍었는데 얘가 어느 부위들이 안 좋아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골 흡수가 있어. 이럴 경우 복합 치주염이라고 해요. 만성 복합 치주염. 이런 상병명이 들어가야 정확하고요. 이제 절개한 다음에 치근면의 치석 염증을 제거하는 처치로 되어 있죠. 간단은. 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염증을 제거 후 골성형술이나 골삭제들을 동반하는 처치. 근데 뭐다? 여기 성형술 한 다음에 우리 골 이식 들어가면 골 이식만 인정된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후처치는 계속 말씀드리죠. 치주 처치 나이다. 뻐 안 되고 봉합사 오케이. 보통 실크만 이제 치주 같은 경우는 실크만 인정이 된다. 요건 외과랑 다른 점이었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치은절제술 할게요. 치은절제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우리 징지백토미. 우리 인내할 때 많이 쓰죠. 이제 3분의 1 악당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와 35,100원이네요. 그죠? 되게 유용하게 쓰면 좋은 술식이에요. 보시면 여기 보면은 얘는 반드시 마취 하에 시행하여야 된다. 당연히 잇몸 잘라내는데 그죠? 치은절제 잇몸 잘라내야 되는데 마취 하에 진행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식이나 치주 요 두 가지로 해서 나눌 수 있어요. 보면 치주염으로 인한 치은 증식 또는 치은 비대 이럴 경우 산정이 가능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치은 비대 이럴 경우에는 전처치를 동반하여야 한다. 전처치 스케일링이나 우리 치주 수파술 뭐 RP 이런 걸 말하겠죠. 치주로 나올 때에는 치주로 인한 치은절제 같은 경우는 전처치가 동반되어야 되는데 우식, 치은연화, 인적간의 우식 치료를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따로 전처치는 필요 없어요. 이런 우식 경우를 알아보면은 우리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잇몸이 올라와 있어. 잇몸 올라와 있는데 우식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요걸 제거해야 되는데 잇몸을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잇몸 절개해줘. 징지백토미. 이럴 경우 여기 좀 시야 확보해서 여기 만들잖아요. 보통 인레이 할 경우 여기 인레이 만들 때 많이 하거든요. 그림이 좀 그렇네. 이렇게 할 때 요 잇몸을 절제하는 걸 징지백토미로 해서 산정을 해요. 그죠? 이럴 경우는 우식에 의해서 밑에 아래 내가 우식을 조금 제거하려고 잇몸을 절개하는 거야. 이럴 경우 징지백토미로 산정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처치가 따로 필요 없다. 하지만 치은비대라 그래서 우리 앞 이렇게 치아가 있을 경우 여기 잇몸이 이렇게 크게 막 볼록하게 올라온 경우 있어요. 잇몸이 뚱뚱 부어가지고 이런 비대증을 할 경우에는 전처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같은 보면 교정용 밴드 장착 보통 교정 때문에 이렇게 치은 증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비급여이다. 왜 비급여예요? 우리 교정 나왔죠? 교정 나왔으면 비급여이다. 그리고 봉합사 5 우리 실크 인정 보통 실크 인정되죠. 치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치건 확장술이랑 이제 반대로 해서 외워야 될 게 치은 절제술이거든요. 반대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 해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외워둬야 될 건데 얘는 일치당이래요. 우리 치은 절제가 뭐였죠? 그래 3분의 1악당 3분의 1악당인데 치건 확장술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 우식, 치아 파절, 잘못된 치은연화, 수복물 이제 보철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치간 길이를 연장하는 수식이래요. 보통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왜냐하면 치간 확장술에 치은 절제술이 있거든. 얘랑 우리 아까 배운 치은 절제랑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얘는 일치당이죠. 얘는 3분의 1악당이고 얘는 치간 확장에 있는 치은 절제인데 여기서 보면 길이 확보 치아의 길이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외울 때 엔도한 치아
엔도한 치아 어때요? 우리 엔도한 치아 보면은 이제 딴 데 프랩하고 나서 또 치질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조금 길이가 짧을 때 있죠. 길이가 짧으면은 얘가 길이가 짧아. 길이가 짧으면은 지금 이미 신경치료하고 해서 푸석푸석하고 치질 상태가 안 좋은데 나중에 여기 보철물 올렸어. 어때요? 이 힘을 다 받으려면 얘 부러질 수도 있겠죠. 이 상태가 안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의 길이를 조금 더 확보해서 이 유지력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엔도한 치아의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치관 확장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그냥 잇몸을 잘라냈냐? 아니면 여기에 잇몸량 증가를 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시술이냐? 아니면 치족을 삭제했느냐? 뻗어서 치족을 삭제했느냐? 당연 요거 인정 안 되겠죠? 뻘 써서 치족을 삭제했느냐 해서 이제 치은절제, 근단변이 판막술 및 치족을 삭제술로 해서 나뉘거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길이 확보 목적이잖아요. 보철 길이 확보. 당연히 치주 목적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처치가 없이도 산정이 가능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얘는 한 7,000원 돈 하거든요. 예전에 엄청 비쌌던 건데 이제 이게 많이 과용한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많이 삭감되고 해서 지금 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은절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금액적으로. 근데 요거 같은 경우 현재 근관 치료를 시행하는 치관 길이 연장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만 인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근관 치료 상병명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왜냐면 이제 신경치료하고 그죠? 길이 확보 다 여기 나온 얘기예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치관 확장술 치주골 삭제 시 사용한 별도 산정 불가. 우리 근데 산정 불가하면 당연히 실크 인정되겠죠. 잇몸 잘라냈으니까 얘도 실크 오케이. 실크 인정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고, 얘도 치주 처치 나이다. 얘는 이제 치관 확장술은 치은절제술이랑 이제 비교해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 비교한 거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꼭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치은절제술은 3분의 1학당으로 해서 산정을 한다. 치관 확장술은 1치당으로 해서 산정을 한다. 보면 치주 질환으로 인한 치은 증식, 비대 치은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치은 연화 오식 치료. 얘는 뭐예요? 치은이죠. 치주는 전처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처치 치주 상병을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치은 연화 오식 치료를 위해 하는 경우는 이렇게 오식 상병명 등을 사용해주면 돼요. 지저분하네. 이렇게 오식, 기타 치유, 오식 이거 같은 경우는 치은 연화 오식 치료를 위한 치연 절대할 경우 요걸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왜 시멘트질 오식일까요? 지금 치은 연화 이 깊이까지 충치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아질 오식보다 더 깊은 충치를 먹었다. 시멘트질 오식을 상병명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써주시면 되고, 기타 치아 오식 보통 이건 2차 충치 오식 때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하방에 오식이 있어. 인내이 있었는데 인내이 제거하고 나니까 하방으로 오식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치관 확장술 아까 계속 나왔죠. 임상적 길이가 짧아 치아 길이 연장 필요한 경우, 여기 엔도된 치아 근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간 치료 상병, 그 다음에 치아 파절. 우리 파절되면 어떻죠? 치아 조그매지죠. 그렇기 때문에 파절 상병 혹은 근간 치료 상병명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잠간 고정술인데요. 요건 조금 계속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의 기준은 3치 이하, 4치 이상으로 나뉜다. 이제 치아를 몇 개 묶었냐라는 건데, 얘는 동요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고정이 필요한 경우, 와이어나 레진, 기타 교정 재료로 해서 이제 고정시키는 술식인데, 불완전 탈구, 치주 질환. 탈구는 우리 외과였는데
치주질환 치주죠. 어떤 요인이든 치아가 흔들릴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원인이 되는 상병명을 사용해주면 돼요.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에 탈구라던가 아탈구가 왔다. 그럴 때는 외과적인 상병명을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뭐 아탈구, 탈구 이런 상병명이고 치주, 잇몸이 안 좋아서 잡고 있는 이제 잇몸이 적어져서 동요도가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치주 상병명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지금 치아 동요도나 탈구에 의해 와이어 또는 레진을 붙여서 이제 고정하는 경우 산정을 하는데 얘는 잠깐 고정술을 후 드레싱하는 거는 원인이 되는 외과로 해서 우리 드레싱이 들어갈 경우는 수술 후 처치 치주에서 했을 경우 치주 처치 이게 간가? 난가? 치주 처치 나 로 해서 산정해 주시면 되고요. 치아 탈구의 잠깐 고정술과 교합 조정술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 보시면 잠깐 고정술 100, 교합 조정 50이다. 요것도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재료로는 이제 클리어필, 그 다음에 레진만을 이용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데 이렇게 급여인 재료로 해서 할 경우 산정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치주 후 처치인 건데요. 치주 후 처치는 수술 후 처치와 동일하게 1구강당 1회로 산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발치하고 스티치아웃 드레싱하는 날 우리 요 부분 스케일링 한다던가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후처치 같은 동일 부위에 후처치 들어갈 경우 3분의 1학을 얘는 1구강당이니까 1구강당이니까 어떻게 써요? 한 가지만 한 가지 이제 후처치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치주 처치가 1,300원 정도 되고 수술 후 처치가 1,500원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비싼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치주 후 처치로는 한 번 할 때 1회 할 때 한 개만 산정 가능하다. 한 상병만. 그리고 치주 처치 가능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스케일링, RP, CU에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진 이거는 치근할텍술, 치은 박리 소파술 우리 플레보피 요거 이상이 포함이니까 이상의 진료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는 스케일링, RP, 치주 소파에만 가고 나머지는 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치주 처치와 수술 동시 시행 시 주된 수가만 인정되므로 높은 수가 처치 산정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제 치주 처치에 대해서 봤는데요. 우리 한 번에 이걸 비교해보는 표를 볼게요. 보시면 치석 제거, 스케일링, 우리 RP, 치주 소파, 치은 박리 소파술로 나누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상위 진료이죠. 상위 진료인데 우리 스케일링 할 때 전처치가 필요한가요? 따로 필요 없죠. 그날 이게 제 최하위 진료예요. 그 다음에 마취 하나요? 마취 안 하죠. 그렇다고 처방 나가나요? 스케일링에 처방 나가면 안 돼요. 초진 시 당연히 할 수 있죠. 왔을 때 오늘 불편해 오면 처음에 우리 스케일링부터 하고 보내잖아요. 그리고 얘는 연상 치석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우리 RP 어때요? RP 아까 계속 얘는 세모인 아이예요. 전처치 없이도 급성인 경우 선택 가능하죠. 마취 없이도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 따로 마취 안 하고 얘는 그렇게 아프지도 않을 수도 있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초진 때도 급성일 경우 이제 우리 전처치 없이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요 RP가 조금 세모인 아이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 치은 연하 그 다음에 경조직 치근에 붙어있는 치석 제거 아직 얘는 중간 단계 위에 연상과 연하의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주 소파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우리 RP까지는 세모인 역할을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해야 돼. 전처치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보통 스케일링하고 큐렛 들어가잖아요. 요게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거든요.
꼭 전처치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삭감될 수 있고요. 당연히 잇몸 밑으로 해서 막 해집는데 잇몸 염증 막 제거해내고 막 염증 다 떼어내는데 당연히 마취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날도 이제 항생제랑 약이 나가야겠죠. 맞나? 항생제? 아무튼 약이 나가야 돼요. 약이 나가야 되고 당연히 전처치가 있어야 되는 게 초진에 할 수가 없겠죠. 얘는 급성상병 안 돼요. 만성상병이 돼야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 연화 조직. 얘는 이제 잇몸 밑으로 여기 부분을 이제 다 제거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부분까지 하는 거라 마취가 꼭 필요하고 우리 약도 꼭 필요하고 전처치가 필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후처치 어땠어요? 우리 여기까진 다 가였죠. 여기 요 세 개는 치주 처치 가인데 이후는 나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치은박리소파술 당연 큐레 필요해요. 그 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원칙으로 해요. 이런 걸 하고도 나는 이게 해소가 안 됐다. 치은 부종이라던가 이제 염증이라던가 이런 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치은 박리소파술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당연 마취, 처방 필수겠죠. 얜 선택이네. 그리고 초진 당연히 안 되겠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치은 잇몸을 박리하여 잇몸을 벌려내죠. 벌리고 거기에 이제 염증이랑 조직을 제거해내죠. 우리 복잡 같은 경우에는 골 성형, 골 삭제 동반하죠. 요거 꼭 기억해서 주의해서 꼭 외워주세요. 치주처치 이거 외우면 끝나요. 요거랑 플러스 아까 뭐였죠? 그죠? 제시행 기준. 요 제시행 기준 묶어봤어요. 보통 치석 제거와 치은절제술. 치은절제술 했을 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얘는 6으로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치근할택술, 치주소파술 얘도 둘 다 이제 연화 쪽으로 해서 잇몸 긁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로 재산정 기준이다. 얘는 50%. 그래서 치은 박리소파술은 6개월로 해서 50%와 100%를 선정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니까 매 문제마다 계열수 산정 기준 나와요. 날짜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꼭 외워주세요. 이제 OX 문제 풀어볼 건데요. 치주. 우리 치주 치료는 2분의 1학당으로 하나요? 아니죠. 3분의 1학당으로 해서 하죠. 그 다음에 한두 개 치아이면 해도 치석 제거를 100% 선정 가능한가요? 아니죠. 유일하게 0.5%, 50% 선정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치석 제거다. 연일의 치석 제거는 만 19세 이상 급여 대상이다. 맞죠? 치관 확장술은 1치당이다. 맞죠? 그 다음에 치관 할택술은 최대 1.5악까지 선정 가능하다. 1.5악이라고 설명드렸나요? 아니죠. 3회 1악. 그죠? 치은절제술 시 우식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전처치가 필요하다. 전처치 필요한가요? 우식 치료일 경우 전처치는 따로 필요 없고 우리 치주상병, 치주일 경우, 치은 비대 이럴 경우 상정 가능하다. 아이고 답이 먼저 나왔네. 치주 처치와 수술 처치 동시 시행 시 주된 처치만 인정되죠. 동일 부위 치은 박리소파술과 발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100대 50 맞죠? 답이 틀렸네요. 그리고 한두 개의 치아에 시행한 경우도 치주 소파술 100%로 산정 가능하다. 맞아요. 이거는 0.5%는 스케일링만이다. 꼭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요거 문제 자주 나오겠죠. 치주낭 측정 시 한 치당 최소 2면 이상 밀리미터의 기록을 한다. 맞죠? 1치당 치아가 있을 경우 메지알, 디스탈, 버칼, 링걸 두 면을 밀리미터로 해서 남겨놓는다.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끝났거든요. 꼭 치주 한번 다시 공부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